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에 관한 뉴스는 미국에서 어느 때보다 보도 분량이 많았고 몇몇 보도는 당선 원인 분석 등에서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보수로 기울지 않았다는 일부 한국 매체의 반쪽의 진실도 미국 보도에서는 사심없이 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 잡지 Foreign Affairs에 보낸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의 기고문도 읽어둘 만합니다. 푸틴의 군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브 쪽으로 다가가면서 분만실이 있는 어린이 병원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생화학 무기를 쓸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미국 연방 하원은 팬데믹 지원금을 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포함한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팬데믹 지원금을 뺀 것은 공화당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돈 거래 회사 웨스턴 유니온과 골드만삭스, 넷플릭스도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합니다. 2월의 물가 상승은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백악관이나 월스트리트의 예상과는 달리 또 최고 기록입니다. 가솔린 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장단점을 파악한 규제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혁신에 있어 미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주도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바이든 당선 연기 시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시도한 것을 인정한 이메일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거의 24시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그 양측 후보와 당선자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편치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에서 다 보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그 민주화로 가는 민주화 그 투표가 시작되고 1987년 그 이후에 가장 작은 격차로 윤석열 그 당선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그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면 양측에서 이긴 측이건 진 측이건 그 마지막에 그것만 잘했더라면 특히 이처럼 투표수가 정말로 25만 표 아래 차이였을 때는 그런 그 아쉬움과 후회와 통탄과 회환을 느끼기가 쉽죠. 어떤 그 전술적인 그 작은 실수 같은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후회하고 하지만 한국처럼 상당히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국은 선거가 그 같은 작은 그 투표 막바지에 한두 개의 전술 실수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그 대선 투표를 볼 때 잠시 뒤에 이제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분이나 미국에서 투표를 하신 유권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점이 이상해 하는 그 몇 가지 이슈도 조금 정리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윤석열 당선자나 이재명 후보나 결과가 나오고 났을 때의 그 메시지는 아주 그 훌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미국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후보들의 발표를 보는 것으로 착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요, 이번에. 그래서 그 작은 표 차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팔빠른 그런 그 패배를 시인하고 차기 그 대통령 당선인에게 화합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했었던 굉장히 신사적인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당선인도 하나 제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원고를 써놓고 읽지를 않더군요. 3번 집 앞에서 또 뭐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줄 때 한결같이 이제 너무 작은 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인식을 했고 여러 가지 그 화합의 메시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도 여러 가지 마음을 전했고 또 즉시 이 당선인에게 전화를 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라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났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그 당선인에게 보여줬던 것과 비교를 하면 한국이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만나서 인수인계를 해야지 되잖아요.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의논이 되겠죠. 무슨 뭐 이명박 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단 당선인과 패배자 그리고 이 청와대의 그 움직임은 상당히 그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최선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지지자들 측, 양측의 그 지지자들 측이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나 세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나 다 여러분들의 마음 추스림이 중요한 그런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거를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어느 때 선거보다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제조업에서나 테크놀로지에서나 아니면 뭐 영화 또 드라마 또 뭐가 있죠? 음악 등 이제는 음식까지 모든 그 소프트 파워까지 하드 파워부터 소프트 파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에서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고 영국, 일본, 뭐 프랑스 이런 매체의 그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 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것을 제가 쭉 다 여러분들께 일일이 그 매체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볼 것도 없이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국가니까 그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당선됐다 하는 것을 그저 보도하는 정도였는데 몇몇 보도는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이런 데의 분석 기사 등은 상당히 지금 그 유권자들이 아직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신 분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새겨 들어둘 만한 본인들이 이것을 털어내고 결론을 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를 도운 help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기소한 것은 아니니까 기소를 도운 검사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물론 뭐 당 이름도 바뀌고 성격도 사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마디로 유권자의 불만의 도움으로 당선됐다라고 뉴욕타임스의 표현입니다. 가장 격차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좋아하면서 한 선택이 아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과 그 주변 여러 가지에 대한 분노로 나온 결론이었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한국의 일부 정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 윤석열 당선인을 트럼프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2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공화당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 점에서고,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피즘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젠더 갈등. 물론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진보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 수치는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20대의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 분열을 하면서 했었던 것, 그리고 역시 반중 감정을 많이 활용한, 이것을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그러한 그 캠페인, 그런 캠페인은 트럼피즘이라는 얘기, 이렇게 그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해서 조금 늦었었죠.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아주 공략하는 나중에는 그 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남녀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외에서는 나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했다던가, 이제 건강보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죠. 이런 문제, 이것은 안병진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적을 하고 있네요. 안병진 교수가 어느 대학교인가요? 그리고 또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학 교수 두 분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면서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만족하지 않아도 그가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보인다. 김성현이라는 창문 없는 방에 살고 있는 대학생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거티브 공략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윤석열 당선인이 나오게 된 원인은 불만족이 굉장히 많았던 여러 가지 누구나 다 아는 이슈, 집값, 또 저출산율, 젊은이들 일자리 기회, 반이민, 반여권주의, 코비드로 2년을 겪으면서 젊은이들이 전보다 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거는 미래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선거였다. 과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을 합니다. 승리 요인 자체가 문재인 현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물론 또 똑같은 반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불과 24만 몇천 표 차이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병진 경희대 교수시군요. 이분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의 현재를 무능함, 위선, 이건 이제 조국 사태라던가 이런 데를 지적을 하는 거겠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김고은 씨 31살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안정된 삶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늘 듣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회가 없다는 거죠. 중간층이 된다는 그런 것.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다 한국 사람이면 알고 있는, 이제 아무리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도 113명밖에 안 되잖아요. 3명 국회의원 있는 당이니까. 180이니까 어렵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제 원고 없이 국민에게 메시지 준 이런 모든 것에서 화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야당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여당은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추경 예산에서 뭐도 주고 뭐도 하고 하는. 그런데 야당의 경우는 대체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네거티브를 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당보다는 하기가 쉽죠. 일단 당선돼야지 되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은 품위 유지도 해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바로 그 전날까지도 그 같은 캠페인을 했다면 어제의 이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는 이제는 대통령스러움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좋아하면서 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와이프 김건희 씨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는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가장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고 완전히 비핵화될 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해야지 된다는 입장이고, 미국 동맹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또 힘이 받쳐주지 않는 평화는 무의미하다는 말을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제 공격을 할 능력도 있고 그 선제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상대가 북한이 뭔가를 위협을 하면은 그 선제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다는 것까지를 보여줄 때 평화가 온다 하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모호함에서 전략적인 분명함으로 간다. 이게 이제 친미로 간다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자는 자유주의냐 독재주의냐의 그 라이벌 국가의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자유 쪽으로 간다라고 본인이 설명을 했고요. 아무튼 첫 번째 위기는 북한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이 김일성 전 주석의 살아있다면 110회 생일 때 아주 큰 미사일 테스트를 북한이 그 정부를 향해서 나쁜 형태로 선물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폴리티코는 새로운 메이브릭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이브릭. 과거에 미국에서는 그 존 맥케인 숨지기 전에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의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에게 많이 했었던 그런 말이죠. 새로운 메이브릭 대통령이다 하면서 이 폴리티코는 쿼드에 좀 중점을 뒀네요. 쿼드 멤버십 쪽으로 가까이 가고 꼭 지금 당장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워낙에 이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해서 호주, 일본, 미국 뭐 이런 그 형태로 인도 하는데 한국도 들어와라 하는데 지금 좀 미루고 있는 형태고 그 문제요. 그리고 사드 배치는 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지도 좀 봐야지 된다는 거고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세 가지 안 한다고 한 3불 정책 노 사드, 노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네트워크 그리고 노 일본 미국과 함께 합동구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거 이것은 정보 같은 것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막 교환하는데 한국이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이랑 지역적으로 가깝고 잘 알고 탈북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일본이 또 그 파악이 더 쉬운 부분이 있고 미국이 더 첨단 어떤 기술 등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굉장히 강화했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약간 안 한다 하다가 또 약간 애매한 지금 그 상태인데 이 3불 정책이 다 뭐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폴리티코가 한국이 세계로 향해서 발을 딛는 것을 좋아한다.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국적인 네트워크를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힐은 최고의 동맹임을 이제 당선인과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매체는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에 대해서 터프한 그런 정책이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왜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국 매체에서는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여전히 선거가 끝났는데도 그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면에 대해서 미국 매체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젊은이의 표가 그 결코 윤석열 후보에게 많이 가지 않았다 하는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그 반쪽의 진실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데 물론 여성의 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그 후보 당시 굉장히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여성표가 막판에 이재명 그 후보에게 많이 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선거 전전날인가 뉴욕타임스를 인용을 해서 제가 보도를 해드렸었죠. 이때의 젊은이라고 할 때는 꼭 그 남녀 그 성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경제 시스템 여러 가지가 불공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나와서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집을 살 수 없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그게 힘들어진다. 그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는 젊은이가 2000 몇 년이라고 하나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계산입니다. 2000 몇 년감 5년 전과 비교할 때 5년 전에는 예를 들어 20대 남자의 5%만이 보수를 지지했습니다.
20대 남자의 5%만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이 있고 나서죠. 5년이 지난 지금은 20대 남자의 3분의 1이 보수당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죠. 그럼 5%에서 30%면 6배가 늘어난 겁니다. 어느 나라나 젊은이들은 다 진보죠. 이상을 품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 깨끗한 정부, 공정한 이런 것에 있어서 진보가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보도 보수가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네. 뭐 특히 조국 사태에서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갔다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칼러 잡을 볼 때는 한국에서 중국이나 인도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루칼러 잡이 공정하지 않아 부모 찬스에 있어서 라고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블루칼러 잡이지 부모 찬스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일본이나 인도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일자리를 원하지도 않잖아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 삼성과 LG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려면 아이비리그보다 경쟁률이 더 심하다는 것, 지원자의 3%만 합격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다가 보수로 특히 남자의 경우는 보수로 돌아간 것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집에서 어느 젊은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님은 더불어민주당을 너무 강력하게 지지를 하시는데 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정치 얘기를 절대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젊은이에 대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사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심상정 후보에게 찍었다 하는 그런 그 젊은이 김지민 씨 24살 서울에서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무효표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지적들이 있죠. 아니 24만 몇 표 차이라는데 무효표가 30만 표나 돼. 뭐 이러면서 어떠한 형태의 불가능한 희망을 담은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투표와 다르잖아요. 미국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의혹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투표를 할 때는 그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내주니까 여기에 이제 사퇴 이렇게 써 있는데 안철수 후보 경우 김동연 후보는 아니었고요. 안철수 후보 경우 그랬는데 이 당일에는 미리 찍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퇴라는 것이 안내에 있어서 일부러 모르고 찍은 사람도 있고 일부러 사표가 될 줄 알면서 심상정 후보에게 찍었다는 형태로 그렇게 뭐 찍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무효표가 30만 표 나왔다. 아주 그 간단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차피 뭐 한국의 어떤 매체에서 그 윤석열 당선자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것을 설명한 것은 없었던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이나 뭐 언제라도 한번 다 이런 것은 돌아보기로 하겠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당사자들 그리고 당들은 좀 어느 정도 추스리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친구들이 만나서 어제 당장 만나서 밥 먹는 거 좋은데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늘 우리에게 날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주체와 침략자와 그 방어하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 것인데도 우리에게 스토리를 주고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맘정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아니 왜 양쪽이 다 충격이 큰 거예요? 하면서 한쪽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양쪽이 다 충격이 큰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진 쪽은 너무 그 작은 차이로 그 졌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진 것에 대한 충격. 이긴 쪽은 뭐 많게는 1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고 했는데 그 지지율 격차가 너무 작아서 받았던 충격. 그리고 이제 그 선거 판세가 뒤집히기 전에 얼마나 또 마음을 그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지지율 차이가 적은 것이 한국의 큰 선물일지 모르죠. 이긴 그 승리팀에서 거봐라 하고 큰 소리 치지 않으면서 반이잖아요.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해서 선물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동료들도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상대도 포용을 하고 보복하고 막 청산하고 뭐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어제 우크라이나의 키이브에 지금 러시아 군들이 초벅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키이브 수도 키이브의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단원이 60명인데 적군이 지금 오고 있고 하는데 20명이 모였습니다. 길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광장이 마이단 광장이라는 그 광장에서 연주를 했는데 어떤 연주를 했냐면 다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그 상징의 연주잖아요. 유럽 연합 그 국가 비슷한 게 베토벤의 그 심포니 넘버 9, 그 환희의 송가에서 따온 거잖아요. 해서 바로 유럽연합이 많이 그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환희의 송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가가 이어졌는데 한 1분 16초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적군이 이 마을로 점점 조여들어 오고 있는데 그곳에서 추운데 뭐 모자를 쓰고 연주하는 음악인들의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우크라이나 국가입니다. 이 심포니의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를 듣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죠.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분들의 표정,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지휘자의 말, 그 말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만실이 있는 어린이 병원을 공격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진으로, 비디오로. 들것에 실려서 만삭인 그런 그 진통 중인 산모도 대피를 했었어야지 됐고, 숨진 사람들도 있고, 그 병원의 유리창이 박살나고 뜰에 보니까 뭐 한 10피트 깊이로 구멍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기간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이 지역이 그 마리우폴이니까 남쪽이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남쪽이면서 동쪽이어서 러시아와 국경과 가까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은 이미 물도 없고
연료도 없고 나무를 잘라서 음식을 만들고 길에는 그냥 시신이 그대로 있고 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게 나라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러시아를 향해서.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도 억울하죠. 푸틴을 향해서. 이게 나라냐? 병원과 산부인과를 파괴하고도 두려움이 없나? 산부인과 그 사람 가운데서 누가 러시아 말 하는 사람을 학대했는가? 뭐야 이게? 그 병원이 나치화되고 있었나? 이런 거. 푸틴이 나치화되는 것을 막는다고 하고 나치의 수괴라고 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마 아빠가 다 그 주이신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종학살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보신 사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이르핀이라고 키브 수도 바로 인근에서 가족들이 막 피난 가다가 뭐 여행 가방도 저쪽에 보따리도 저쪽에 있고 우크라이나 군인이 숨진 거죠. 며칠 전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렇게 수습을 해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사진을 뉴욕타임스 기자가 찍었거든요. 그 기자가 린지 아다리오 기자가 찍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진인데 어린 가족이잖아요. 젊은 부부와 아이들 둘. 그런데 이 사진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늘 이런 기자들의 고민이죠. 사진을 찍기에 너무나 무례한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피신하다가 숨졌는데 나는 그 사진을 찍어야지 되는가? 그러나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건 항상 사진 기자들의 종군 기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기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건 전쟁 범죄야. 세계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아직도 푸틴을 지지하시는 한국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러시아가 시리아와 체첸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그 도시 점령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백악관에서 야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에 들어가서 출구를 막고 사람들을 가둬놓고 민간인에게 포격하고 박격포 쏘고 이제는 그 생화학 무기를 쓸 수도 있다라고 미국 정보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보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옆 나라로 피신을 간 그 난민들이 어디 큰 시설에서 담요 깔고 누워서 지내는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의회에서 지원금을 보내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은 또 그게 위법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총을 만져본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게 지금 그 러시아가 말하는 거,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거, 미국이 말하는 거, 미국도 관계 당국에서 또 정보국에서 말하는 게 조금 다른데 미국에서 공식적이나 뭐 이렇게 보기는 한 러시아군이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숨졌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12,000명이라고 하고 그 러시아는 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이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그게 이라크 전쟁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였습니다. 8년이었죠.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숨진 그 미군이 3,519명이거든요. 8년 동안 이라크 전쟁을 하러 가서. 그런데 이것은 2월 24일이었죠. 2월 24일에 바로 뭐 총이 막 지상군이 서로 싸우면서 총이 쏴진 것은 아니니까 불과 얼마 만에 열흘 정도 만에 이렇게 많은 이라크에서 미국이 뭐 8년 동안 전쟁할 때 숨진 군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군이 정말 러시아군도 죄 없이 숨진 거고요. 러시아 외무장관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터키에서 1시간 반 동안 회담을 했는데 뭐 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뤄낸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는 것 이걸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쉽게 뭐 응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세계적으로 완전히 존중받는 영웅이 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의 그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그리고 푸틴이 뭐 움직이기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테고 자신의 신변 때문에 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회담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대가 13,789명 이상이 체포가 됐고요. 이것도 2월 24일 이후니까 굉장히 많이 체포가 된 것이고, 이 가운데는 아주 당연하게 반전 그 시위를 한 사람도 있지만 러시아 내부에서의 언론 검열 이런 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군이 오는데도 그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밖에 나가서 추운데 연주를 하고 국가를 연주를 하는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가 연주되다가 그 음악 방송인데도 완전 정부에 의해서 닫혀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차이고요. 또 하나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들은 개인 비행기와 요트를 또 다 어디다가 옮겨 놓습니다. 옮기려면 다른 나라에서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웰컴 여기에 두세요 합니다. 이런 데서 그런 것을 또 받아주는 국가와 받아주지 않는 국가의 국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뭐 블라디미르 푸틴의 아주 뭐 젊은 애인과 아이들은 뭐 어디에 숨어 있다고 하고, 이태리에도 너무너무 큰 요트 같은 것이 정박돼 있는데 그게 푸틴의 것인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사람도 지금 우크라이나로 싸우러 가고 230만 명이 현재 난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어제 지출안을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켰는데, 하원에서 상원에서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정도면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1조 5천억 달러 지출안 가운데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뭐 100억 달러 정도를 요청했는데 136억 달러였죠. 여기서 군사적인 지원 수가 나눠지고 있고요. 첫 번째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팬데믹 예산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너무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빠졌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국에선 반응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월 달에는 그 월스트리트과 이 백악관에서 이번이 최고일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누르고 2월 달에 물가 인상이 또 다시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0.8% 한 달 전보다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7.9%, 1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봉급이나 벌이가 7.9% 많아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1982년 이후에 가장 가파른 1년 그 상승세. 그 1982년 그때는 뭐 물가 인플레이션이 한 15% 정도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으니까는요. 가장 또 중요한 게 식품과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코어 그 중요한 그 인플레이션인데 지금도 한 달 사이에 0.5%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2월 사이에 그렇게 됐고 1년으로 치면 6.4%가 올랐고 지난 3개월 동안의 주요 그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그 6.8%가 올랐습니다. 겨울에 계속 올랐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고 제일 많이 오른 것은 게솔린보다도 오히려 그 연료 있죠. 그런 오일이 7.7%니까 더 많네요. 게솔린이 6.6%, 항공비도 또 올랐네요. 5.2%, 과일과 채소 2.4%, 렌트비 오른 것은 뭐 다 아시고요. 0.6%, 소소하게 쿠킹 오일, 무슨 뭐 밀, 옥수수, 금속 이런 것들이 다 올랐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게 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 세계 물가에 인상을 줄 만한 요소가 생겼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생겼고 24일이 바로 첫날이었으니까 그리고 2월 달은 그 28일까지밖에 없고 3월 달에는 뭐 여러 가지 제재도 있었으니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그리고 그로 인한 제재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이게 그 쉽게 뭐 확 내려갈 것 같진 않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숫자가 조금 그 어림짐작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게솔린 값은 뭐 어제도 평균이 4달러 31센트, 거의 4달러 32센트였습니다. 갤런당. 미국은 참 에너지 이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비싸요. 왜 생산량을 못 늘리느냐 하는데 2019년도에 최고의 생산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뭐 최고 생산 국가잖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아이템에 따라서 1, 2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당연히 줄였죠.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니까 투자가들이 이거 또 어디까지 해야지 되는가? 너무 많이 생산하면은 이거 값이 한두 푼인 것도 아닌데 파산할 수도 있잖아 하면서 좀 소심하게 하니까 한꺼번에 확 못 늘리고 그리고 이제 저 화면 또 보이네요. 그 두 젊은 부부와 아이들 그 사진이 지금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저러한 그 민간의 어떠한 것을 막는 역할도 군대가 하고 있고 러시아 군대를 막는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점점 더 수도 쪽으로 조여오면은 그때도 이 우크라이나 군이 저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면 더 많이 시신이 길에 그냥 있을 테고 그렇게 될 경우 혼란 또 마음 상함 그로 인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아주 그 흔들림 같은 것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생산량을 못 늘리는 이유는 그 같은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허가할 것인가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취소했었던 거잖아요. 그 전에 2019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케이 캐나다에서부터 미국까지 오는 그 오일 파이프라인 그리고 원래 시작은 2008년도였었죠. 2008년도였네요. 오바마가 대통령 되는 그때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2015년도에 이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뭐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민주당의 정책 때문에 그러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어줬는데 다시 막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할까? 그러면은 그 회사들도 포기를 했었거든요. 포기를 했었는데 현재 건설 자체는 10%밖에 안 됐는데 빨리빨리 하면은 올해 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고 글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재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러 가려고 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재자가 왕자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전화를. 뭐 오일 생산 좀 더 해주시겠어요? 부탁하려고 했더니 그 전에 나보고 살인마라고 했잖아 하면서 전화 안 받는다고 하고 그보다 좀 나이가 많고 더 노련하고 뭐 이런 독재자인 베네수엘라는 that's okay 라고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자체적으로도 많이 커버가 되지만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런 데서 오일 수입을 조금 하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오는 것은 전체 그 원유 수입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금값도 뭐 온수당 1988달러, 뭐 2000달러 넘었던 때가 있지만 그 이후에 거의 최고인 것 같고요. 그 노란 금속이 뭐라고 목인요. 비상 시대의 안전지대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월가의 큰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일 안 한다. 또 웨스턴 유니온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안 한다. 웨스턴 유니온은 돈 거래하는데 세계 거의 그 최대의 회사 가운데 하나죠. 그 밖에 너무 많습니다. 넷플릭스, H&M,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피자헛, 뭐 KPMG 그 제정회사, 맥도널드, 스타벅스는 물론이고요. 뭐 등등등등 에스티 라우더도 그랬고 뭐 많은 뭐 자동차 회사,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이런 회사들이 러시아와 지금 거래 안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그 관계 당국에 알아봐라 하는 건데 인식 자체는요. 암호화폐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재정 시스템에는 얼마나 위협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뭐 알리고 모든 것은 수요잖아요. 지금 암호화폐가 이렇다 저렇다 뭐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도 세계적으로 너무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뭐 지금 바하마에서 뭐 스웨덴, 중국도 중앙은행에서 다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고 미국은 지금 시험 단계잖아요. 미국은 아직 디지털 화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렇게 그 세계와 비슷하게 된다면 미국이 새로운 혁신
이제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혁신이잖아요. 혁신 기술 서로 이쪽에서 미국에서 인공지능 주고 한국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받아들이고 한다는 건데 여기서 뒤처질 수가 있으니까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새로운 그 표준을 신기술에 대해서 만드는데 미국이 딱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뒤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연준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재무부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달러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블록체인 협회 회장은 굉장히 그 좋아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이미 이 블록체인은 물론이고 이 비트코인 같은 거 가르치는 곳이 많으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메일을 쭉 들여다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심지어 루디 줄리아니까지도 바이든 대통령 인준을 의회에서 연기하는 거 불법인 줄 알면서도 펜스 부통령에게 불법은 불법인데 그거 심각한 거 아니야 하면서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공개 같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 깨끗해야지 돼요. 조금 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